안녕하세요. 2024년 첫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숭아류나 핵가루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장미과 사과나 이런 장미과류에서 필요한 원포인트 효과. 원포인트는 2023년까지 많은 분들한테 소개가 되고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데서는 큰 효과가 난 데도 있고 또 어떤 일기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가 극과 극을 달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6, 70%는 효과가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너무 안정적인 일을 못하면 효과가 안정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는 특히 핵가루, 복숭아 같은 이런 핵가루에 대해서, 복숭아 자두 같은 핵가루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가, 저희들이 솔직히 장미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핵가루에서는 이렇게 효과가 날 줄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가루를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복숭아, 핵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걸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과에서는 조기낙과라든지 또 정년과 유도 효과가 뚜렷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가루에서는 좀 비대되는 거, 정형화되는 거, 핵칼이 없는 거, 그런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사과 및 복숭아에 나타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장미과라고 잘 아실 거고 복숭아는 핵가루입니다. 원포인트의 원료가 뭐냐고 많은 부분들이 물으시는데요. 살계 추출물이 주 원료입니다. 그 다음에 장미과인 사과 중에 중만생종에서 나타나는 정부우세성, 조생종 같은 데서는 정부우세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수정 척과 1번과부터 영양을 세게 빨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정부우세성이 더 나타나게 해가지고 2번과 3번과 이런 과들이 도태되도록 하는 게 정부우세성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때 효과를 주는 게 또 원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힘이 센 놈이 먼저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낙과해 달라는 게 원포인트의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할 때 원포인트를 사용해가지고 핵가루에 사용할 때는 기상, 기후라든지 밤의 온도가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 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양 조건, 10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되고, 특히 미량,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목련 12에 미량 요소를 중점적으로 좀 시비를 좀 해달라 하는 이런 시비 조건이라든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숭아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효과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몇 년간 지켜본 것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포인트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포인트를 복숭아에 사용한 농장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복숭아에 사용한 결과 복숭아의 핵칼 발생이 억제되었고 그 다음에 원포인트 효과가 세포 분열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많으니까 과가 비대하고 과가 좀 단단하고 좀 친밀한 그런 효과가 납니다. 핵칼이라는 과육이 발생 도중 뇌갑이 핵이 갈라지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습한 현상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핵이 갈라지는 그런 데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핵과의 조생종 또는 중생종 복숭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획기에 핵 내각피가 정상적으로 자지 못하고 질소과행동 핵이 비정상적으로 핵을 둘러싸인 내각피가 벌어지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숭아에서도 목면 시비를 권장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원포인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특히 원포인트가 복숭아에서 어떤 효과를 나오냐에 대한 이러한 효과를 전해준 농가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복숭아 재배 중에 쌍배야 결실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에 사진과 같이 이렇습니다. 있는데 이 쌍배야가 됐을 때 원칙적으로 이럴 때 한 개는 태아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외부적인 기후 요인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씨앗이 두 개가 동시에 자라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복숭아는 시방을 두 개 가지고 있으나 자라면서 1개는 태아되고 개아기가 기상상태가 좋은 경우에 이런 태아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해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해칼이나 열가가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쌍배야가 원포인트를 살포한 경우 씨앗이 작아 정상적인 생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과 같은 데 보면, 사과에 보면 이게 씨앗이 사라져 버립니다. 한 40% 정도는 씨앗이 없는 씨앗이 없는 사과가 형성됩니다. 보통 사과 같은 경우는 한쪽이 씨앗이 없어져 버리면 그쪽에 M을 5분의 1씩 나눠지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가상임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정상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개가 쌍배가 커져 버리면 해칼이나 열과의 원인이 되게 합니다. 원포인트를 살포한 경우 씨앗이 작아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과일을 솎아내기 할 경우 제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현상이 나면 쌍배가 나오는 경우에는 과일을 솎게 할 때 골라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포인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과 및 복숭아에 나타난 효과 두 번째고요. 해칼 발생 원인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꽃필 때, 개화기 때 온도가 15도 이하로 해요. 저온으로 착화되면 불안정한 이런 시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CN율 및 TR율이 낮을 때, 세포 분열기 과도한 신초 성장이 이루어질 때, 그 신초가 막 분열기가 이럴 때는 신초가 멈춰야 됩니다. 멈춰가지고 영양분들이 모든 게 과일로 가야 됩니다. 질소가 과하다든가 이럴 때 신초가 발생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수세가 안정되지 않을 때 강하거나 약할 때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예방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원포인트의 다섯 번째 이야기. 원포인트가 해칼 및 낙가를 줄여주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착가를 안정되게 하고 배에 있어서의 발달을 돕습니다. 과경의 폭, 길이, 과형이 예쁘게 된다는 거죠. 정진 및 과경을 강하게 해줍니다. 과경은 강하기 때문에 해칼이 이렇게 복숭아가 나눠지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발근을 돕고 수세를 빠르게 안정시킵니다. 이럴 때는 뿌리도 좀 발근이 좀 움직여주는 게 좋겠죠. 도장을 줄여주고 이럴 때 이제 도장이 많아지고 막 자라버리면 해칼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를 뿌려주기 위해서 도장을 줄여주고 열매 쪽으로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도장을 줄여주고 열매 쪽으로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준도로 변상을 줄여주고 씨앗의 충실도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 분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원포인트 6번째, 원포인트가 헷갈 및 낯가를 줄여주게 하는 사용법입니다. 어떻게 뿌려주면 제일 효과가 있느냐? 복숭아 개화 초기, 꼭 개화가 한 5, 60%가 됐을 때 1회, 이럴 때는 500배입니다. 복숭아 개화 후 1차 뿌려준 다음에 두 번째 뿌려줄 때는 500배로 한 10일 정도 됐을 때 5, 60%가 됐을 때 1을 뿌리고 한 10일 되면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걸 때 2에 뿌려주시고 2차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또 한 10일 후에 보통 1, 2차 정도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좀 더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자 하시면 3차를 뿌려주면 됩니다. 시기에 따른 적절한 시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의 액비에 사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 좀 영양도 좀 같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원포인트 7번째 이야기입니다. 원포인트가 헷갈 및 낯가를 줄여주는 사용법,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포인트의 사용법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복숭아 개화 후 한 5, 60% 됐을 때 1차를 뿌립니다. 10일 후에 2차를 뿌려줍니다. 이럴 때는 500배 정도 하면 됩니다. 2차 후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더 뿌려주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기상예보가 틀려가지고 밤에 저온이 형성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 번 더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또 안 그러면 갑자기 비가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른 적절한 시비 방향을 갖다가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럴 때는 발효액 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개화할 때뿐인가 개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 질소온이 줄여진 미량요소 위주로 해가지고 목련으로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까지 원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포인트로 아주 맛있는 복숭아, 아주 맛있는 헷갈이 없는 모양이 예쁜 복숭아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소정의 목적에 웃는 농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